안녕하세요. 꿈나침반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있죠. 단기 카드 대출이라고도 하죠. 이 상품이 얼마나 무서운 상품인지 제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문의 주신 분은 현재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이시고 제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지는 약 5년 정도 되셨고, 이분이 현재 이용 중인 대출 내용을 보면, 자, 정부 지원 상품들 있죠? 뭐 서상공인 대출이라든가 신용보증재단, 이게 해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셨고, 그 외에 다른 대출은 은행에 대출이 1,200만 원, 그리고 저축은행 한 곳에 1,850만 원, 이렇게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이분의 신용점수를 여쭤보니까 나이스 685점, K12 627점. 뭔가 이상해. 대출 내용만 보면 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죠. 훨씬 더 이 점수보다 높아야 되는데 너무 점수가 낮아. 고객님, 혹시 연체한 적 있나요? 그런 적 없대. 과거에 개인회생, 신용회복, 신용불등, 뭐 신용에 문제된 적 있었나요? 아유, 그런 적도 없대. 목소리 들어보니까 거짓말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대출 내역으로는 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 뭔가 이상한데요, 고객님. 이렇게 신용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요. 그랬더니만 그때서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현금 서비스도 대출에 속하시나요? 아니, 대출에 속하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현금 서비스요? 당연하죠. 대출이란 건 내가 어디서가 돈을 빌려서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라면 그건 다 무조건 대출에 속하는 거예요. 현금 서비스를 무려 5건에 얼마야? 4,700만 원을 이용 중에 계십니다. 이 내용 들어보니까 이제 이 점수가 이해가 가죠. 자, 5건에 4,700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매달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죠. 매달, 자, 생각해 보세요. 4,700이 한 건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5건에 나눠져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매달 5건이라는 신규 대출이 발생하게 돼요. 신규 대출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 신용점수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걸 계속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으니 이렇게 신용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문의 주신 내용이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난리입니다. 카드사에서 한도를 축소한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연락이 온 게 아니라 한도가 축소되었답니다. 난리 난 거죠. 자, 돌려막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갚을 여력이 없으니까 다음 달 거 현금 서비스를 미리 땡겨와서 이달치 상환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도를 축소해버리니 이제 만약에 이걸 못 메꾸면 연체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든 카드가 다 정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체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한도가 다들 줄여버리거든요. 이거 4,700 한꺼번에 갚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커진 거죠. 그래서 이분이 현금 서비스가 한도가 줄어들어서 이걸 빨리 메꿀 수 있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연락을 주셨다 그런 거죠. 나이스가 685점. 이 점수로는 신용대출이 안 나와요. 그런다고 해서 이분이 뭐 담보가 있는 거, 본수에 집도 없고 차도 없어. 대출이 안 돼. 그냥 이분은 안타깝지만 고객님 대출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이분은 미쳐버린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버리니
어떻게 하냐 이거. 이제 이거 한꺼번에 다 상환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든 좀 방법 좀 없겠냐고. 계속해서 전화를 안 끊어버려. 전화할 말 다 했는데.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차피 고임 당사자는 대출이 안 돼.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배우자분 계신가요? 배우자분 있대. 그러면 혹시라도 배우자분 앞으로 대출을 받아도 상관없냐 이거. 상관없냐고 여쭤봤죠. 왜? 이거 당장 불 꺼야 되니까. 그건 또 하면서 한숨을 푹 쉬세요. 일단은 그건 나중 일이고. 그러면 배우자분은 무슨 일 하세요? 무직. 이것도 좀 그런데. 근데 다행히 배우자분 앞으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이 아파트 대출도 없대요. 대출도 없어. 다만 이 아파트에는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입자. 자, 그럼 이 경우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배우자분 앞으로 이 아파트 론이라는 무담보이잖아요. 무담보 무설정으로 일반 신용으로 나갈 수 있는 아파트 론이라는 상품을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죠. 이분의 신용은 모르지만 대출도 없고 뭐 특별히 연체하신 적도 없다 하니까 당연히 신용 점수는 좋아 보이고 담보대출 없어요. 세입자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 DSR 적용될 리도 없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조회를 한다면 이분 앞으로 아파트론이라는 상품으로 대출금이 나오지 않을까. 잘 나온다면은 현금 서비스 이걸 다 상환할 수 있는 금액까지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제가 봤을 때 현재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모님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현금 서비스를 상환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분께서도 일단은 알겠다. 오늘 집에 가서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일단 전화를 끊었어요. 자, 현금 서비스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이렇게 현금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게 되면 신용점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매달 신규 대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신규 대출이 발생하면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신용점수가 이렇게까지 하락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다가 만에 하나 한도가 이분처럼 축소돼 버린다. 그거 메꿀 수 있는 방법 없어 버리면 이제 모든 게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연체자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또 하나, 자,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 대부분은 이게 이자가 몇 프로인지 잘 몰라요. 자, 이렇게 돌려막기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19.9%, 거의 19%짜리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다른 데서 어디 이금융권 저축은행 이런 데서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5% 돼요 하면 깜짝 놀란 분들이에요. 왜 그렇게 이자가 높아요? 근데 본인들이 쓰는 현금 서비스 이자가 더 높은지는 몰라. 이런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현금 서비스가 무서운 상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상품이에요. 제가 영상에 진짜 현금 서비스 쓰지 마시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무조건 쓰지 말라. 그래, 무조건 안 쓰면 더 좋은 거지만 정말 급할 때 1년에 뭐 한두 번 그때 내가 얼른 잠깐 며칠 쓰고 갚아버리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매달 뭐 썼다 갚았다 이러면 안 돼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 정도는 괜찮아요. 급할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매달 습관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신용에도 큰일이라고 정말 최고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현금 서비스는 절대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이자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신용적인 측면에서도 좋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